최근 자주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먼지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매연 때문에 발생하므로 황사처럼 자연재해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때에는 외출과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 얼굴과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네,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럼 자연재해가 아닌 미세먼지와 자연재해에 속하는 황사는 어떤 면에서 비슷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작은 먼지가 코나 입으로 들어와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속에는 중금속과 같은 각종 오염물질들이 엉켜 있어 더욱 위험하죠. 더군다나 이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를 타고 들어가 폐에 붙게 되면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외출을 삼가거나 외출하더라도 반드시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51쪽 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윗부분에 보면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가 나와 있는 그래프가 보이죠? 1990년대의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는 몇 회인가요? 15회에서 39회 사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0년대부터 2010년 사이의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는 몇 회인가요? 29회에서 50회 사이인데 대부분 40회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균으로 치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2010년 이후의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는 몇 회인가요? 50회 정도이고 2016년에는 252회나 됩니다. 네, 그럼 연도별 지진 발생 추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지요?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쯤에서 교과서 51쪽 내용을 읽어본 뒤 다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은 땅이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이다.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며 지진으로 각종 시설이 파손되거나 붕괴되고 화재, 지진, 해일, 산사태 등이 함께 발생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2016년 9월에는 우리나라 지진의 규모를 과학적으로 관측한 이후 가장 강한 규모 5.8의 지진이 경상북도 경주 지역에서 일어났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규모 5.4의 지진이 경상북도 포항 지역에서 발생해 건물 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에 경상북도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하였나요? 규모 5.8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상점 유리창이 부서지고 전통 한옥의 기와장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럼 2017년에 경상북도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강도와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규모 5.4의 지진으로 건물 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주 지역의 지진보다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물론입니다. 지진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규모가 큰 지진이 점점 늘어가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지진에 대해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 규모 5.0이 넘는 강한 지진도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절대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52쪽 자연재해 조사보고서 만들기입니다. 먼저 자연재해 조사보고서 만들기의 순서부터 알아볼까요?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 만들기 순서 첫 번째는
조사 주제 정하기입니다. 자연재해 중에서 무엇을 조사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할 내용 정하기입니다. 자연재해 정의, 발생 시기, 원인, 피해 예방 방법, 안전 수칙 등 조사할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사 방법 정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기상청 누리집과 백과사전에서 찾기 등의 조사 방법에 대해 정하는 활동입니다. 네 번째는 조사하고 정리하기입니다. 사진, 그림, 그래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사보고서 작성하기입니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발표하기입니다.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단계입니다. 네, 아주 잘 알고 있네요. 6단계에 걸쳐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